야간요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영상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요 환자의 낙상사고 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증가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선 할머니는 평소 밤에 2번 정도 깨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 가시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 받으시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수술비와 재활비로만 5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셨죠. 이것이 바로 야간요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70대 후반인 지금까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진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활발히 분비되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밤에도 낮과 같은 양의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광 기능의 변화. 젊었을 때 방광은 400-5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경직되고 탄력이 떨어져 200-300ml만 차도 참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 방광은 큰 풍선 같아서 많이 늘어났지만 나이 들면 작고 딱딱한 공 같아져서 조금만 차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남성의 전립선 문제. 남성분들은 60대 이후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장기로 소변이 나가는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부으면 소변길이 좁아져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화수 할아버지의 경우 소변을 봐도 항상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 밤에 자꾸 깨게 되셨습니다. 이런 잔뇨감이 야간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골반저근육 약화. 여성분들은 출산과 폐경을 거치면서 골반저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처져 소변을 참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고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간다고 호소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골반저근육 약화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몸의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간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아셨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해결법.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녁 수분 조절의 정확한 방법.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낮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 중단 원칙. 저녁 식사 후부터는 약 복용용 물 외에는 일체 수분 섭취 금지. 국물 음식도 건더기만 골라서 드세요. 과일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수분 함량이 높음. 특히 맥주, 커피, 차는 절대 금물. 이춘식 할아버지는 평소 저녁 드라마 보면서 차 한잔 하시는 게 낙이셨는데 이를 끊으신 후 첫날 밤부터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리 붓기 해결법. 하루 종일 중력에 의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올라가 소변으로 바뀝니다. 이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리 올리기. 소파에 앉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기. 침대에 누워 쿠션 2-3개를 다리 밑에 받치기.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기.
박명자 할머니는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부었는데 저녁마다 다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인 후 야간요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취침 전 완전 배뇨법.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반드시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취침 전 배뇨법. 앉아서 소변 보기. 남성도 마찬가지. 소변이 끝났다 싶어도 10초 더 기다리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일어났다 다시 앉기를 2-3번 반복. 이 방법으로 정성택 할아버지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야간 각성 시 대처법. 밤에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분 참기 원칙. 깨자마자 시계 확인하기.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하기. 조금 불편해도 3분간 참아보기. 참을 수 있다면 그냥 다시 잠들기.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이 적응해서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해결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지켜도 80% 이상의 분들이 야간요가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특별 비법.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골반저 근육 강화에 숨겨진 비법. 일반적으로 케겔 운동을 권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정확한 골반저 근육 운동법.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근육 확인. 그 근육을 5초간 조이기. 숨은 자연스럽게. 5초간 완전히 이완하기.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0번씩 실시. 중요한 것은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아닌 정말 골반 안쪽 깊숙한 근육을 써야 합니다. 수면 리듬 조절법.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생체 시계 리셋 방법. 오후 3시 이후 낮잠 절대 금지. 저녁 8시 이후 밝은 불빛 차단. 오렌지색 안경 착용 블루라이트 차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 방법을 실천한 최영달 할아버지는 2주 후부터 몸이 밤과 낮을 확실히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복부 마사지 비법. 방광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해서 소변을 더 쉽게 배출하고 잔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복부 마사지 방법. 배꼽 아래 손바닥 2개 폭 지점 찾기. 그 지점을 시계 방향으로 30번 마사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기 20번. 자기 전과 기상 후 각각 실시. 발 마사지 포인트. 발바닥에는 방광과 신장에 해당하는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방광 기능이 개선됩니다. 발 반사구 마사지.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 신장 반사구. 발 뒤꿈치 위쪽 방광 반사구. 각 지점을 30초씩 꾹꾹 눌러주기. 이런 세밀한 방법들은 보통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간단한 약물 처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오히려 부작용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와 병원 진료 시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 1. 소변 양상의 급격한 변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이 거품으로 가득한 경우. 소변 색깔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탁해진 경우. 2. 전신 부종. 발목, 다리, 얼굴이 심하게 붓는 경우. 자고 일어났을 때 손등이 퉁퉁 부은 경우.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 3. 극심한 야간뇨. 밤에 5번 이상 깨는 경우. 한 번에 나오는 소변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4. 동반 증상. 열이 나면서 야간뇨가 시작된 경우.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검사 과정과 비용.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를 주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검사 과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검사 과정. 배뇨 일기 작성 3일간.
소변 검사 1-2만원, 복부 초음파 5-7만원, 필요시 혈액 검사 3-5만원, 대부분 10-15만원 정도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치료 옵션들: 약물 치료, 항이뇨 호르몬 보충제, 방광 이완제, 전립선 치료제, 비약물 치료, 방광 훈련,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늦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제 환자인 송기철 할아버지는 병원 가기 무서워서 2년을 버텼는데 정작 가보니 간단한 약 하나로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하면: 저녁 6시 이후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로 부기 해결, 취침 전 완전 배뇨, 야간 각성 시 3분 참기,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